집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도 정리했는데 오늘 다시 물건이 나와 있고, 옷장을 정리하고 나면 책상이 눈에 들어오고, 책상을 치우고 나면 바닥에 놓인 물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정리를 못할까? 하지만 이번 부평의 새 아이와 엄마가 사는 집을 만나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꼭 부지런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 많을수록 물건도 많아지고 각자 생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물건의 자리가 그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다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나를 탓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에게 맞는 공간인지 살펴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집에도 수납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안에는 이불과 담요, 옷이 함께 들어있었고 하나를 꺼내려면 다른 물건을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고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이 같은 자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수납장이 부족한가 보다, 수납함을 더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에는 새로운 수납용품을 더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물건은 누가 사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정리는 빈 곳을 찾아 물건을 넣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물건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같은 공간도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방을 하나씩 따로 정리하기보다 가족의 생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큰아들이 사용하는 방에는 의류를 모으되 사용 빈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고, 딸이 자주 입는 옷은 딸의 방에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둘째 아들의 책상도 실제 사용하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장롱 속 이불과 담요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나누고 옷을 거는 공간과 침구를 두는 공간도 구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기 좋게 맞춰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찾을 때, 잠자리를 준비할 때, 사용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을 때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덜 찾고, 조금 덜 지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집에 필요한 정리였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책과 생활용품, 의류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책은 책으로 모아 세워 찾기 쉽게 하고, 생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이 제자리를 찾자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이 생겼습니다. 책상도 달라졌습니다. 정리 전에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서류와 전선 등이 함께 놓여있어 책상이 물건을 잠시 올려두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과 문구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자리를 정하고 나니 의자를 당겨 바로 앉을 수 있는 책상이 되었습니다. 정리 후 달라진 것은 단순히 사진 속 방이 넓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펼칠 자리가 생기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찾고 사용한 뒤 다시 놓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도 비슷한가요? 정리해도 금방 돌아오고 수납장은 있는데 늘 둘 곳이 없고 가족의 물건을 나만 계속 찾아주고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치우기 전에 한 번만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지? 보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요. 방의 역할을 다시 정하고 자주 쓰는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가까이에 두고 꺼내기 쉬운 만큼 다시 넣기도 쉽게 만들어보세요. 혼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든 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불편한 한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는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빛에는 그 시작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